네, 안녕하세요. 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학폭위 조치 이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해도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학폭위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 새로운 법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가 또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형법에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307조제 1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학폭 사건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양측 다 서로 간의 가해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는 만약에 B한테 네가 나한테 가해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고, B는 A한테 아니다, 네가 나한테 먼저 가해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폭위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쌍방 다 가해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만 가해행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일방만 가해행위자가 되고 나머지 일방은 피해 행위자로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의 결과를 수긍하고 끝나면 좋은데, 가해 관련 학생이 가해자가 학폭위에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변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SNS,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계속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쪽이 입심이 더 세면 상대 측은 피해자로서 학폭위에서 인정을 받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은 이 친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대우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주변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친구가 학폭위에서 본인이 피해자로서 인정이 되고 상대 측이 가해자로서 인정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건을 올려서 이제 소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SNS나 뭐 이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똑같은 사안에서 그렇게 이제 소명하는 활동을 하니까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이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를 또 학폭위 신고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학폭위에서 다시 한번 회부되고 가해자로서 징계 조치가 나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공표를 하다 보면 또 역으로 학교폭력 맞신고나 역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오해를 받는데 함구를 해야 되느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어느 한 당사자를 특정해서 사회적 평가절하를 가져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피해자고 이 친구가 가해자다 라는 거를 특정해서 공표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죄가 안 돼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죄가 안 돼서 그냥 무혐의로 끝납니다. 근데 과연 나의 이런 답답한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또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판례를 보면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판단을 합니다만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정도의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솔직히 별로 크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울한 건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학폭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요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관련된 뭐 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본인 부분만 좀 발췌해서 소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현재로서는 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안전하게 그나마 소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 상의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굉장히 좀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반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른 영미법과 국가, 아니면 유럽, 뭐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곳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건 폐지해야 된다,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뭐 주마다 다르긴 한데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도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도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내가 피해자가 됐고 누가 가해자가 됐다라는 거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도 알리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 억울하면 내 부분만 발췌를 하든가 짜집기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로 인해서 조금 억울한 누명을 소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추후에 법률적으로 꼬투리 잡힌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